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HLB와 HLB 생명과학, HLB 그룹주들 좀 전반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HLB가 지금 루머에 또 입사했네요. 자, HLB는 저도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VIP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해드려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냈던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을 계속 좀 해왔고 수익을 계속 주는 종목이죠. 이게 좀 약간 세력이 붙어 있다라는 게 저도 판단이 되었고 리버스 LRB라는 약이 일단 항서제약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저는 이 종목이 좀 아무래도 그 삼상 완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바이오를 손을 댄다면 저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가 자문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장이 폐지된다거나 삼상이 실패된다거나 이래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제가 자문을 해서 HLB가 아닌 신라젠을 잘못했다. 그것도 10만원대. 그러면 저는 뭐 거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뭐 지금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 자문을 했다 치면 10만원대 자문하면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또 유상증자 또 받으면 또 엄청난 손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자문을 해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HLB는 뭔가 그 보루가 하나 있는 거죠. 최후의 보루는 뭐지? 항서제약의 레보세라랩이 지금 판매되고 있다라는 그 최후의 보루를 믿고 저도 좀 자문을 해드렸던데 또 순간순간 또 수익을 계속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한 3-4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종목으로 뭐 2배, 3배 수익을 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해서 한 뭐 그때 보니까 쭉 보니까 뭐 한 9만원대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가 되면 이렇게 수익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2만원대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 최근에도 또 한번 단타로 이제 또 10만원 언더에서 이제 요 240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주가가 약간 잠깐 조금씩 뭔가 올라갈 때 안 올라가길래 일단은 단타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시켰다가 이제 뭐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 또 마침 이제 옵티머스 건이 터졌습니다. 이때도 옵티머스에 대해서 건이 터졌었습니다. 옵티머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수하고 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또 옵티머스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근데 그 옵티머스 건의 이제 이슈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옵티머스 건의 문제는 옵티머스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지난번에.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소송을 일단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추후 문제는 대표이사가 보상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잠깐 빵 나오더라고요. 그래, 예, 뭐, 빵 하고, 뭐, 이제 약제 하면서 뭐, 좋은 약, 뭐, 저거, 뭐, 또, 학회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올라가길래,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하네 하면서 이제 저 수익 실현했죠. 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세요. 또 다시 또 한번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똑같은 일로 똑같이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국감에서 이제 옵티머스 이슈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슈로 뭐 조사를 더 하겠다. 신라젠도 뭐 그랬고 막 뭔가 조사를 계속 하면 털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진양권 회장이 그 사람들과 미팅을 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게 한번 기사를 보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머라고 하는데 HLB 옵티머스 관련으로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임지영 관계자 미팅 인사 가져본 적이 없다. 진양권 대표. 이거 나옵니다.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에 피해가 됐으면 유튜브에 밝힌 바 있고 맞고 사실이고요. IR 원칙에 입각했다 맞고 법무법인을 통해 펀드 판매사의 증권사 상대 소금을 제작한 상태 맞고 권한 만큼 책임진다고 자기가 했고 그러면 불구하고 옵티머스 관련된 속칭 1하시를 통해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 핵심이거든요.
회사 대표이사 개인 자격 모두 옵티머스 측 임직원 및 관계자들 한 번도 미팅해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인사조차 나도 본 적이 없기에 그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회사가 400억 정도의 펀드를 맞나요? 400억 그때 기억이 안 나요.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HLB 생명과학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LB랑 LB 생명과학 두 회사가 이제 다 토탈해서 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4,50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 금액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임직원 및 관계자를 한 번도 미팅해 본 적이 없다도 이상합니다. 저는 좀. 그러니까 없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하면 대표이사가 미팅을 하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지 이거? 좀 약간 애매한 겁니다. 우리 회사 대표가 지금 한 400억, 5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는데 자금 운용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뭐 투자를 할게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수많은 자문사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냥 예금을 할지 이런 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작.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표이사가 관계자들과 미팅 한번 한 적이 없다? 무슨 회사인지도 모른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브리핑도 받은 적이 없다? 담당자들한테 수많은 담당자들이 와서 트라이를 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문사를 이용해 주세요. 뭐 미래셋도 올 거고 대우도 올 거고 뭐 옵티머스도 올 거고 많은 사모펀드에서 회사를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안 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한번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줘서 또 감사합니다 안 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좀 더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관리인으로 책임을 제하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맥락은 이거죠. 만난 적은 있으나 인사한 적은 있으나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커미션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뒷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인사도 안 했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더 이상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죠.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뭐 일단 어쩔 수 없어 믿어야죠 뭐. 일단 사이버 수사대 고발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HLB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좋게 보고 있고 뭐 주식의 움직임도 계속 저에게는 수익을 저희 VIP님들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봐도 보세요. 차스도 막 19,000원 갔다가 18만원 갔다가 또 10만원 갔다가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자문을 해드렸던 그 방은 좀 고위험 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위험한 종목을 좀 손실을 좀 투자 손해를 보더라도 좀 수익 위주로 수익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안전성을 기하는 방에는 제가 추천 안 해드렸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이 종목은 위험한 종목이 맞다. 근데 주식은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니까 수익이 나거든요. 은행 가보시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이 작습니다. 대신에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 주식은 언제 사야 되죠? 위험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험이 제거됐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해주는 종목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긴 한데 회사가 너무 좋은데 지금 회사가 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좀 다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기업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이동 평균 선이 240일을 완전히 이탈해서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이어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정상화 될 때 매도를 하는
이런 투자를 하죠. 대신에 이 허덕이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 뭐 50년 이상 된 기업이고, 이런 기업을 저는 투자를 해서 정상화될 때 파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전략이 맞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HLB라는 기업도 지금 보시면 이 HLB라는 리버스 라이브라는 기술이 확실하다면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근데 그 가치 대비 지금 옵티머스라는 펀드 사건으로 인해서 자꾸 그 가치가 기술적으로 훼손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뭐지? 얘 뭐 문제 있나? 무서워서 파는 거죠. 그 파는 것들을 사서 다시 그 가치가 정상화됐을 때 팔고, 또 가치가 훼손됐네? 지금 왜 훼손됐지? 그 상황을 판단한 거죠. 지금 또 루머가 또 돈대, 악성 루머가 돈대.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투자 판단해서 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고민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HLB를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 주가 캔들 차트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을 봅니다. 외국인들이 사나? 아니면 기관들이 누가 팔아서 이렇게 자꾸 주가가 망가지지? 기관들이 좀 팔고 있긴 하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정말 사실이냐 거짓이냐, 루머가 맞느냐 틀리냐. 근데 일단 진양권 회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IR을 대응하고 있네. 찌라시로 인해서 그래 뭐 펀드를 관리를 못한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근데 관리를 잘못했지 자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절대적으로 자기는 그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속에 400억 맞죠? 400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또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결정한 사실이다, 나는 일체 모른다라고 완전히 정리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국감을 하거나 검사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제 그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HLB에 대해서 이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느낀 사람들은 매도를 한 거고, 그게 뭐가 문제지? 아무 문제 없다. 옵티머스 아무 문제 없고 HLB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내부자적으로, 아니면 진영권 회장도 측근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절대 만난 적 없고 진짜야. 좀 몰라서 애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만났던 걸 본 적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죠. 둘 중에 누가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 루머가 항상 도는 겁니다. 김희전이 뭐 누구 만났대, 뭐 우린 본 적이 없잖아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김희선이 누굴 만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모르는 거죠. 그러면 김희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는 거고, 김희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이런 기로에서 늘 투자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그 위험에서 투자 판단이 옳았을 때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리스크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것이 잘못된 결과가 났을 때는 그러면 꼬리를 잘라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꼬리만큼만 잘라서 본 자신의 그 육체는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HLB라는 종목이 되든 안 되든 맞든 틀리든 결론적으로 몰빵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 미수 지름 되나요? 안 됩니다. 야, 이심 애매한데 HLB를 이제 사면 수익이 날 것 같긴 해. 빵 몰빵, 신용 미수, 대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뭐 국가면에서나 뭐 갑자기 그 조사를 했는데 진영권 회장이 만난 적이 있대 라고 루머가 또 터지는 겁니다. 루머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뭔지는 몰라요. 계속 루머가 나오는 거죠.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가 8만원 9만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10%에서 5% 정도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보고, 아니 전혀 진영권자가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믿는다고 보고 8만원까지 분할 매수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근데 8만원 마저 깨졌어?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토탈리 내 자산에 1억 중에 1000억이 들어갔는데 1000억에서 10% 정도 마이너스 났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자금 너무 크겠네. 내가 1억인데 네, 죄송합니다. 1억인데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 1000만원 투자해서 10% 손실 나서 900인데 900만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면 100만원 정도의 손절, 토탈리 1% 100만원 밖에 손실이 안 생깁니다. HLB로. 만약에 투자 판단이 틀리더라도, 그쵸? 근데 만약에 진짜 이익이 갑자기 거래 전개가 됐다? 상량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1억 중에 1000만원 10%밖에 안 날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내 인생 자체가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HLB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HLB를 투자를 해볼 필요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투자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 심리 게임에서 져버리고 투자자가 멘탈이 나가버리면서 주식에 실패하는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HLB가 지금 기술력은 굉장히 저는 입증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잘 정확한 타이밍에 잘 매매를 해서 또 위험을 관리하면서 하는 게 관건이지 않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면서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HLB와 HLB 생명과학이 두 가지를 봤을 때 HLB가 움직임이 지금 29% 정도 빠졌죠. 이 생명과학이 지금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움직임은 HLB 생명과학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파워는 25% 빠졌네요. 그 다음에 또 보자. HL 사이언스는 아니죠. 그럼 이것도 HL 사이언스도 봐야 되나요? 보자. 얘는 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좀 차트가 좀 있네. 얘는 뭐지? HL 사이언스는 보겠습니다. 이재현 HL 사이언스, 얘는 관련 있나요? HLB와 관련이 없지. 얘는 매출에, 와 근데 회사 좋네. 이거는 뭐야? HL 사이언스는 왜 이렇게 회사가 좋지? 이거는 HL 사이언스, 왜 이렇게 좋지? 이 회사는 관계사, 많은 회사지 이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좋지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돈을 많이 벌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지금 200억 벌었네. 근데 주가가 엉망이네. 오호라, 특이한 종목이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깐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혼자 공부를 좀 더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HLB 파워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제가 자문 고려 대상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1,300억짜리이기 때문에 뭐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호가가 안 돼서. 사이언스가 이건 아니고 HL 사이언스, HLB 생명과학이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HLB가 한 5조,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됩니다. 4조, 거의 5조에 육박하죠.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